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저 뒤에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런 단풍을 보면요, 참 북다못에 떨어지는 낙엽, 제 글처럼 본능과 본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나무가 봄, 여름, 가을 다 이렇게 살고 자기가 이제 저렇게 붉은 빛을 내고 또 왕성한 가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순환을 한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본능 속에 살다가 결국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 본능만을 생각한다면은 한없이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시 양심을 가지고 뭔가가 참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할 줄 안다 이거죠. 이번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금을 우리가 왜 내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라는 해밍웨이 소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면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가라고 하는 거랍니다. 참 다음 차례가 제 차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직 자기 차례가 안 돼가지고 순한 양처럼 조용히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서해 연평도 공무원의 죽음은 다음에 죽음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로 들려집니다. 이번에 뭔가 정체를 진면목을 알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시즘의 의미를 엊그저께 누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우리 생로병사, 요람에서 죽음까지 모든 인간 생활을 통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죠. 요람에서 죽음까지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삶을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달콤한 말로 하는 그 자체가 파시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위해준다고 그래요. 달콤한 말로 위해준다고, 돈 준다고, 돈 부족하면 돈 대준다고, 통신비 2만 원도 대준다고, 뭐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위해주는 게 과연 위해주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세입자 위해준다 했지만은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전세 매물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파시즘의 목적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시 그런 욕구가 강하겠죠. 코로나가 제 생활의 주변까지도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온 것 같아요. 추석 명절도 이제 일상처럼 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 코로나 방역의 이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은 결국은 그거를 국민들을 통제하는 건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래서 광화문에 사람 모이면은 면허 취소하고 잡아가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엊그저께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께서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겪는 고통을 보면 많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런 고통이 왜 왔는가? 이게 자업자득인가? 개인이라 하면은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뭐를 고통을 받는다면 개인의 자업자득이라 하지만 국민은 또 무슨 자업자득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이 태어난 왕국을 침범하려고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몇 번이나 길 앞에 막아가지고 그거를 되돌려 가게끔 했어요. 발걸음을 돌리게끔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를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님이 왜 말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공업이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나라가 망할 공업이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지금 나라 우리 한국 국민들도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어서 무슨 공업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그게 이제 인과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시절에 인연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국민 한 사람을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그래 오히려 이제 감지덕지 않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서도 과연 진짜인지 그것도 의문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제 1964년에 한일협정 데모가 한참 심하던 해에 태어나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5.18 사태를 겪고, 그 다음에 1983년에 서울로 와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막 들어가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백골단이라고 헬멧을 쓰고 방독면을 쓰고 교정까지 들어와가지고 체류탄 날려가면서 사람들을, 학생들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1987년 졸업을 했습니다. 1987년 그 해에는 제가 사법시험 2차를 보는 해였는데요. 불과 시험을 며칠 앞두고요.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발표였죠. 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됐구나라고 했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세상이 그때 다 변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나라가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요, 나라가 융성할 줄 알았거든요. 왜? 그전에는 맨날 독재 타도 민주화 투쟁 이렇게 해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영웅인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의 그 군사 독재가 우리나라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저절로 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해 대통령 선거에 DJ와 YS가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서로가 대립을 해가지고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어부지리로 노태우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했을까? 당연히 자기가 인생을 걸고 독재 투쟁을 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사심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공심을 가지고 일을 했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 희생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순수해진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항시 국민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1990년 공적자금, IMF 공적자금 감사를 감사원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국가예산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권능.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산은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가 돈을, 허공에 날아다니는 국가 돈을 빼먹는 그런 부류들이 항시 생기고 그게 권력자 옆에 항시 기생하게 된다. 기업가와 장사꾼이 있듯이 정치인에게도 정치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업가나 정치인이겠지만 오매불망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편을 챙기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대중이나 국민들에게는 그런 위선을 숨긴 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흉측한 이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 장사꾼 같은 애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거덜나는 거죠. 정작 그들은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누릴 것 다 누려놓고는 막상 어떤 자리에 가면요, 상대를 억압을 해요, 오히려. 그런 윗선에, 그런 자기의 본능의 욕구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한다고 세상을, 나라를 운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분열과 대립밖에 없다. 57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세력을 키우는 쪽이 정권을 잡고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권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봐요, 오히려. 반면에요, 국민들은 엄청 열심히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나라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동안 그렇게 애쓴 만큼 효를 내질 못하고 결국은 뭐든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했던. 나라 거덜낸 사람이 누군데 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권 때마다 다 정책이 틀려요. DJ 때는 주택임대차 창리했다가, 노무현 정권 때는 또 규제했다가,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초기에는 창리했다가 또 후기는 또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규제를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말이죠, 나라 전체의 정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민복을 위한 게 아니고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교수가 쓴 글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어제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식탁 위에 놓고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속이 뒤집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2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이 넘도록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한 번도 군소리 않고 따박따박 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내기 싫다는 겁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넘는 낡은 아파트, 아침에 밥을 하려면 5분 정도는 물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지는 그런 낡은 아파트 값을 이 정권 들어가지고 그분도 모르는 사이에 확 올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로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부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 수행을 해놓고 아파트 값을 쑥 올려놓고 세금을 내란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올려놓은 가격으로 내라는 거예요. 공시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게다가 서울의 아파트 가진 자들은 전부 다 나쁜 놈, 투기한 놈, 갑질하는 놈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지갑을 내놓으라 라고 윽박질린다 이거죠. 이게 강탈당하는 느낌이다, 기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세금 내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세금은 원래 이제 국가에다 내는 건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게 아니고, 이 뭔가를 정책을 잘못하고 이들한테 낸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불이 터진다는 거죠. 핸드폰 요금은 2, 3만 원 선인데 그거를 더 아끼려고 아끼면은 더 아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돈을 정부가 내주겠다고 막 설치냐?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마구 뿌려대냐 이거죠. 마치 선심 쓰듯이. 그리고 게다가 세금 내는 사람들은 범인 취급까지 하고, 범인은 오히려 자기들인데, 자기들은 속속들이 자기들이 그런 엄한 짓을 하는지 그거를 반성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미국은 240년 전에 영국이 세금을 왕창 올리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독립을 했다는데, 나는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아닌 그야말로 개, 돼지들은 저러기만도 못한 졸개들인가라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참 공감이 됩니다. 이거를
맨날 남탓만 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좀 잘못을 하면은 그거를 시인해야 되고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부인하고 회피하고 맨날 거짓말로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계층으로 등장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계급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흥 같으니 먼지 하나라도 다 잡아낼 줄 알면서도요, 남 비판은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자신의 산만큼 큰 그렇게 허물은 보지 못한다. 참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게 위정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도인문 중에 가짜 도인이 많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도인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도인이 뭐 밥을 어떻게 먹고 걸으면 어떻게 걷고 그런 거를 다 유심히 봐놓고 자기가 도인인 척 흉내를 낸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의 불꽃을 숨겨버린 채 좋은 말로 대중들을 현혹을 해요. 사람들이 좋은 말 앞에는 대중들이 다 꼴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문 중에 가짜 도인 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제가 옆에 수행자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라는 그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순수하기가 자기 본능을 물리치고 본성대로 이렇게 행동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과 뭐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틀리는 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은 자기 체험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왜 자기한테 그게 좋은 걸로 와닿았는지 그 계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득이라고 하는 거죠. 체득을 한 번 되면은 그게 안 나가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렇게 허울을 벗겨지는 것이라서. 그런데 체득이 없이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하기 때문에 흉내만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그 대가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시즉시 여무원,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말에 무엇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강의 달이 만개지만요, 하늘의 달은 저 하늘의 달은 하나잖아요. 내 마음의 달이 뜨면 제가 어디 있다 한들 달이 뜨지 않을 것이냐 이거죠. 어디 있어도 빛을 비춘다. 연꽃은 구정물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인들은 어디 있어도 자기 본분을 다한다 이거죠. 본능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서 산다 이거죠. 그런 진짜 도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이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돈 뭉치 앞에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또 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공직이 이 집단화돼 가지고 실리만 찾는 그런 이들의 집합소가 돼 가지고 공직을 장악해 가지고 오히려 진짜를 핍박하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의식 가진 사람들을 잘 구별해 내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그게 과연 이 나라의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